네, 안녕하십니까, 민고고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었던 제네시스 G7이 우리 흔히 G70이라고 하는 차죠.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1만 킬로 중반대에 구매를 했으며, 구매한 금액 같은 경우는 매도비 44만 원과 이제 성능보증보험료하고 차량 가격을 포함해가지고 1,8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. 이 가격 같은 경우는 개인 거래 금액보다 저렴한 금액이었으며 4륜구동이 들어간 차량입니다. 다만 이제 등급 같은 경우 가장 기본 등급이에요. 엘리트 등급이라고 합니다. 이 등급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. 메모리 시트도 없고요. 그런데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도 있고 차선 이탈과 후측 반경 보장치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안전 옵션입니다. 이번에 저희 형님이 구매한 차량 같은 경우는 법인 1인 신조 차량이어서 개인적으로 구매를 좀 해도 괜찮겠다고 추천한 차량이었습니다. 그래서 차량의 실내든 실외든 관리 상태가 정말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워크인 스위치도 있고요. 다만 아쉬운 거는 그랜저 IG랑 이제 같이 생산됐던 차량인데 여기에 창틀 마감이 없는 건 좀 아쉽긴 했습니다. 뒷좌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깨끗하고요. G70은 확실히 레그룸이 좀 딱 맞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렇게 무릎으로 파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시트의 좌판이 상당히 깁니다. 이게 일반적인 준대형 차 정도 되는 시트 좌판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저 디자인은 지금 봐도 되게 이뻐요. 지금 현행 G70, 더 뉴 G70이죠.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. ATS처럼 폴딩 시트를 지원하고 트렁크의 높이가 막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에요. 이 차량을 구매했던 이유가 이제 뒤쪽으로 경미한 판금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심하게 먹은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부위를 봤을 때도 크게 이상이 없어가지고 과감하게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앞쪽 하우스 먹는 거보다 뒤쪽으로 약간 사고가 좀 있었던 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상태 대비 아주 괜찮은 매물을 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엔진룸을 열어봤는데요. 저는 ATS도 공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G70은 진짜 훨씬 널널하네요. 근데 지금 저 터보 쪽 실에서 약간 누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선 뭐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상사에서 구매할 때 셀프6라고 해가지고 성능보증보험 이후로도 6개월 동안 보험사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을 가입을 했습니다. 저 겉벨트 안쪽으로도 미세하게 기름이 약간 비치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일전에 이런 실런트 자국이 있는 걸 봐가지고는 한번 누유 작업이 됐던 차량 같습니다. 네, 우선 차상에서 봤을 때는 이거 말고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애초에 뭐 문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뭐 보증보험도 가입을 해뒀으니까 괜찮습니다. 그리고 에어컨을 확실히 잘 보고 사셔야 되는 게 얘는 신냉매라고 해요. 그래가지고 12344YF라고 써져 있는 게 저 냉매 번호인데 저게 되게 비쌉니다. 이 차를 지금 타고 있는 이유는 이 중고차를 구매하시고 나서 자동차 검사라는 걸 하라고 날아오는 문서를 받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근데 이 자동차 검사라고 하면 신차 출고 이후로 4년 후에 처음 합니다. 이거는 자가용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이게 영업용하고 승합차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자동차 검사가 경과되기 전에 검사를 맡아야지만 여러분들께서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 자동차 검사는 별거 없어요. 이 등화류, 그 다음에 이제 뭐 차가 뭐 일직선으로 잘 가냐 안 가냐 얼라이 상태도 봐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에서 이제 적합하게 배출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, 이게 제일 검사 통과의 관건인 부분입니다. 네이버에서 그냥 예약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자동차 검사소 KS라고 하죠. 거기가 제일 싸고 시간이 널널하면 나쁘지 않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다니는 민간 검사소로 갈 예정입니다. 우선 이
이 G70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BMW 3, BMW 4, C 클래스, 뭐 A4, A5 이런 차들이랑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. 좀 더 넓게 보시는 분들 스팅어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데, 우선 G70이 이제 독삼사 대비해서 장점은 확실히 같은 가격 대비했을 때 연식이 높아요. 그리고 키로수가 짧습니다. 그래요 여러분,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생각해보니까 X2를 잠깐 탔었거든요. 그런데 이 제네시스하고 제교하고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비슷하긴 한데,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X2보다는 조금 헐거운 느낌의 승차감입니다. 그렇다고 G70이 막 아쉽다는 건 아닌데, 이 수리비 리스크만 좀 감수할 수 있으면 X2도 되게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. X2는 제가 되게 감탄하면서 탔어요. 진짜 3 시리즈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소재도 완벽한데 심지어 GF8단 미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운전할 때 불편함이 전혀 없었거든요. 2017년식 C클래스면 이제 W205 모델이죠. 약간 미니 S클래스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차도 이미 신형이 나왔고, 그 다음에 이제 BMW 3나 4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당시가 F30, F32 바디들이죠. 길에 정말 많은 3 시리즈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G70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처음 출시가 된 차량입니다. 그리고 아직 더 뉴 G70 같은 경우도 이 바디가 안 바뀌었어요. 실내도 레이아웃이 거의 비슷하고요.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덜 구형 느낌이다. 네, 저는 태전 모터스라고 해서 저는 여기로 다닙니다. 여기는 이렇게 2층에 휴식 공간이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. 저렇게 배출가스 검사를 합니다. 네, 검사가 잘 끝났습니다. 그래서 얼라이만 약간 틀어진 것 같고, 저도 몰랐는데 G70에 리콜이 있었나봐요. 고압 펌프 중요하죠. 자, 이제 산뜻하게 출발해야죠. 참 이게 맞나 싶어요. 제가 사긴 했는데 진짜 얘랑 이렇게 네, 뭐 차는 이쁜데 이걸 산 게 맞는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